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2차시 B는요,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트리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우리 좀 깁니다. 12차시 B랑 13차시 그리고 14차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요, 13차시 내용까지만 이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52에서 58이고요. 14차시에 59에서 63쪽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업제도, 우리 이번 차시 수업제도입니다. 우리는요, 이번 시간에는요, 12차시 B에서는 국회 형태와 권한에 대해서만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힘을 가졌는지 우리나라의 입법부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 후반부에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꽃구경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가 이제 2주 앞을 다가보고 있죠.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가는 4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기억하기론 10일 정도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나의 컨디션에 맞춰서 여러분들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선생님이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 좀 많이 들어왔던 게 뭐였나 봤더니 선생님, 의회랑 국회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바로 12차시 A에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거 푸쌤이 얘기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원래 이름은 의회예요. 그런데 이 의회에 우리나라 버전 이름이 뭐다? 국회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 의회들도 막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중에 대한민국에서는 의회를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국회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더 큰 존재고 국회가 좀 자그마한 존재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 목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12차시 B에서는요, 국회의 역할과 권한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어야 되는데 크게는 입법에 관한 권한과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정말 미안하게도 계속 여기는 중요한 것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웬만하면 엑기스 위주로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필 또 이렇게 원격 수업 기간이다 보니 중요한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뒤에 부분은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이번 내용은요, 정법의 학력평가, 모의평가, 수능에 무조건 나오는 파트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부터 계속 중요하다 하는 이유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 한 문제씩은 꼭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3점짜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3점이 얼마나 크냐면 1개 등급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심하면 2개 등급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수능이 몇 개 과목이 작년 수능이 좀 쉬웠습니다. 사회탐구가. 정법은 물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만점이 50점인데 1등급이 50점에서 잘렸습니다. 세계사, 지리 이런 과목들. 그런데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 48점이 3등급이 나왔어요. 48점을 받은 학생이 3등급, 47점 정도가 3등급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내가 1점 차이로도 등급이 2개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아찔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하나하나는 여러분들 꼭 우리가 2학년 때 열심히 정법을 하니까 수능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가를 여러분들 철저하게 표 같은 걸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겠습니다. 왜 우리나라 의회를 국회라고 부르는가? 왜? 국회의원 할 때 나라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회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모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국회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교과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헌법상 지위입니다. 국회는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인 대의기관, 우리 대의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나의 뜻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이 대의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기도 합니다.
자,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했었죠. 그리고 행정부는 입법부가 많은 법으로 행동을 하기 일수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입법부는 서로를 국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맡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국가의 중요한 뜻은요, 국회를 중심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의회주의가 있기도 합니다. 왜? 국민의 대표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국회를 중심으로 이제 그 뜻을 모았을 때 더 잘 얘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 국회는 매일 일하지 않습니다. 딱 회의 기간이라고 하는 회기에만 활동을 하죠. 보통 우리가 정기회라는 회의는 9월에 매년 9월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 9월에 시작해서 이제 국정감사도 하고 한 해 이제 예산을 다음 해 예산을 미리 점검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당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정당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 지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정당의 기능이 커져가면서 이 국회가 여당을 통해서 행정권과 융합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당을 통해 여당을 움직이는 정부가 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여당을 통해서 대신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법률이 있는데 우리 부처에서 내긴 그러니까 우리 A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이러면서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국회가 이제 국정을 잘 하고 있는지 통제를 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역할이 커진다라는 거죠. 야당 입장에선 여당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열심히 보고 있을 거고 여당 입장에서도 같은 부처가 잘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겠죠. 자,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 구성을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우리나라 국회는요 단원제입니다. 단원제다 보니 어떻게 되어 있냐? 양원제랑 단원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양원제는 우리 민의원, 참의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2공화국 때 장면 내각 때 실제로 이렇게 의원 내각제 시절에 양원제 국회가 2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국민이 직접 뽑은 4년 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4년 단임이 아니에요. 자, 4년 단임이 아니고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대통령은 5년 단임이었죠.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여러 번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는 경우를 우리 다선 의원이라고 얘기를 많이 이제 뉴스에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국회의원들 몇 명인가? 자, 옆에 최근 2020년 총선을 통해서 당선된 국회의원 수였는데 300석이라고 적혀 있었죠. 당연히 300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수를 200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지 몇백 명 이하다 이렇게 적혀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이제 우리가 통일되었을 때를 가정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500명 이하다 이랬으면 조금 그거를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되면 헌법을 고쳐야 되니까 조금 힘들었겠죠. 그래서 현재는 300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거를 할 때는 지역구라는 것도 있고 전국구도 있는데요. 자, 지역구 같은 경우 우리 광진, 갑, 광진을 이렇게 어느 정도의 지역을 나눠서 그 지역구에서 뽑는데 여기서는 1등을 뽑는 다수대표제가 일어납니다. 몇 등을 뽑는다고요? 1등만 뽑습니다. 그런데 전국구 같은 경우에는 1등만 뽑는 게 아니라 자, 정당의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비례대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음 우리가 그 정치 파트에서 선거 부분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자, 일단 국회의장과
그 밑에 부의장 2명이 있습니다. 자, 이들의 임기는 2년이고요. 자, 이들을 통해서 우리 본회의가 열리면 모든 이제 국회 의사결정은 본회의에서 표결로 이루어집니다. 몇 표를 받았는가 이를 통해서 부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찬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본회의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아무래도 같은 내용을 다루는 위원들이 있다면 모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들이 모인 게 위원회라는 건데 맨날 모이는 상임위원회랑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모이는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섭단체라는 거는요 2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모인 경우를 얘기하는데 보통은 정당으로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섭단체는 지금 2개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이렇게 2개밖에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정기회라는 게 있고요. 임시회라는 게 있는데 아까 전에 매년 9월에 열린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는 100일 동안 열리고요. 예를 들어서 정기회에서 만약에 하지 못했던 거를 여야가 합의해서 하자라고 했으면 우리 30일 정도 임시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자 정기회에서 하지 못했던 거는 다음 임시회에서 넘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한 번 이제 회기가 끝났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심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한 번 내용이 심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회기에 원칙적으로는 넘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회 입법 권한에 대한 건데요. 국회는 법률을 만들기도 하고 개정하기도 하고 헌법을 개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제출할 수 있냐? 이거는 이제 법률 제정 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과서 첫 번째 표에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제출을 하거나 정부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국회의장이 이거를 가지고 회부라고 해서 상임위원회한테 각각의 내용에 대한 위원회들에 이제 뿌려줍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 올립니다. 이걸 상정이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대통령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만약에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나 이거 싫어 라고 돌려보낼 수 있죠. 그럼 국회는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요거를 다시 하는 경우는 재의결이라고 해서 바로 본회의로 넘어갔는데 이때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되는지 안 통과되는지가 매우 다릅니다. 요건이. 그래서 요거는 잠시 뒤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최초 의결 정족수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자, 여러분 이 법이 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필요한가라는 거를 여러분들 보실 건데요. 자, 요거 최초 의결이라는 거는 처음으로 이렇게 이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제적의원의 제적의석이 아니라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절반보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 그 출석한 사람 중에 과반수 절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찬성을 했다가 대통령이 거부를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한번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야, 너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 이러면서 힘을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조금 더 세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의결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재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헌법을 개정하는 경우인데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을 개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냐? 먼저 제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취지로 헌법을 바꿀래. 그래서 우리 얘기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국회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151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발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 볼게, 이렇게 우리 헌법을 개정해 볼게 라고 해서 대통령이 이 내용을 가지고 20일 이상 홍보를 해야 됩니다. 공고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60일이 지나서 여러분들 이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국회에서 이제 표결을 하는데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제적이라고 하면은 적을 둔 사람이라고 해서 현재 국회의원인 사람의 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300명이면은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200명이겠죠. 그래서 엄청 큰 수입니다.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180석 정도기 때문에 여기에 다다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3분의 2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통과했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요. 우리 예전에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했던 것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직접 민주제적 요소였었죠. 요소 중 한 가지였죠. 그래서 여러분 헌법을 개정할 때는 국회가 3분의 2 이상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한 다음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요거는 국회의원을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권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국회의원의 선거를 참여할 수 있다는 사람, 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반수 투표한 사람들의 과반수를 또 찬성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어겨지지 못하면 이거는 부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반수보다 밑도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투표를 했더니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면은 헌법 개정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찬성이 되면은 즉시 대통령은 바뀌는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지금 12차시 B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선생님 의결 투표할 때 얼마나 이상이나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명수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며칠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가 국정을 통제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국회는 사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타 국가기관을 견제하기도 하고요.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한번 빠르게 훑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국가도 가계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계부를 만들 때 잘 짰는지 한번 이제 심의라고 해서 깊이 있게 한번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 거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잘 썼는지 한번 심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용돈을 잘 썼는지 확인을 부모님한테 받는 것처럼요. 그래서 행정부가 우리 이렇게 돈 쓸게라고 했던 내년의 예산을 한번 살펴보고 확정하고 그리고 올해 썼던 내용들을 승인하고 보고한다는 거.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할 건지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국정감사랑 국정조사입니다. 국정감사는요 매년 이제 각 부처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매년 9월이 되면 9월에서 10월에 되면은 국회의원들이 막 이제 장관들한테 물어보는 그런 부분들이 뉴스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었고, 실제로 국정감사가 국회의원들의 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활약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는 국정조사는요, 매년 열린 게 아니라 특정한 정말 필요할 때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일이 일어났을 때 조사를 하는데, 우리 그 예전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한번 일어났었던 거였었죠. 그래서 선생님도 요거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9명 중에 3명,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명, 이제 9명 중에 3명을 국회 이름으로 선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우리 임명했던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동의하지 않으면은 임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문재인 정권 초기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여당이 의석이 작아서 여당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했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 대통령한테 우리 아까 전에 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해임 건의를 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법에서 정한 고위공무원 하면 보통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 총리, 뭐 장관, 아니면은 뭐 판사, 이런 분들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 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법한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럴 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데요. 이게 탄핵 소추가 의결한다고 바로 이 사람이 잘리는 게 아니라 직무 정지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2004년과 2016년에 탄핵 소추권이 발동이 되었고, 한 번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지만 한 번은 인용이 돼서 결국에 우리가 2017년에 정권이 교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일어났던 일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인사청문회라고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인재인지를 검증하는 기간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이 이제 일반 사면이란 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외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형벌을 받고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국회가 이렇게 꼼꼼하게 찾아봅니다. 그러고 동의할게,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라면 거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특별사면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긴급적으로 뭔가를 행사를 했다면, 권력을 행사했다면 이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 승인을 해줄지 아니면은 이건 좀 거부할지를 한번 살펴볼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하고 오늘 했던 내용들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배운 내용을 복습은 꼼꼼하게 하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도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추천드리는 거는 표로 한번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원내각제 때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표로 한번 여러분 눈에 잘 보이도록 선생님이 준 강의 노트 활용해도 되고요. 여러분 필기 노트에 한번 표로 이제 의회, 다음 시간에 할 행정부,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는 부분 기말고사에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잘 해놓으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헌법재판소 마지막으로 이제 사법부, 이렇게 3가지 트리오에 대해서 우리 다 정리를 해놓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